네, 말씀해주신 테크 자이언트 기업 중에 테슬라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테슬라 여러분들도 제일 관심 있는 네, 기업이죠. 관심 많습니다. 네. 테슬라가 미래 산업의 리더임을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근거가 있죠. 네.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어요. 테슬라가 제조사인가? 자동차를 제조하는 기계산업의 범주에 있는 제조사인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기업인가?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제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겠죠. 판이 다른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테슬라 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자동차 산업의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10대 기업, 이들의 시가총액을 다 더해도 테슬라 혼자서 이것을 초과합니다. 뭐를 얘기할까요? 매출액으로 보면 당연히 현재 가치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높을 수가 없겠죠. 네. 1등부터 예. 10등까지 했을 때 1등이 매출액 기준으로 뭐 도요타나 폭스바겐, 포드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 다 합해도 닛산, 현대보다도 테슬라가 매출액이 안 되는데 왜 시가총액이 높을까? 다른 말로 왜 주가가 높을까? 그것은 미래의 변화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한마디, 스티브 잡스의 한마디인데요. 나이키를 가지고 나이키는 마치 신발만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다 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네. 마찬가지로 테슬라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라고 강조하고 싶은데 그걸 대변해주는 그 팩트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의가 바뀌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거는 어떤 판이 건가요? 바뀌고 있는 거죠. 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여러분들도 이미 지각하고 계십니다. 소위 개솔린이나 경유차, 화석연료 기반에서 그린카 컨셉으로 전기차나 수소자동차로의 전환, 이런 전환이 있죠. 첫 번째 변화. 두 번째가 그냥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차로의 전환, 스마트카로의 전환, 자동차가 똑똑해지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기업 관점에서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제조사가 아니라 제품을 제조해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서비스 기업으로의 탈바꿈. 그러니까 자동차 제조사 역할도 있지만 서비스 기업으로서의 발돋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유경제 혹은 구독경제 이런 거죠. 이런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고 있는데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들은 어쩌면 아직도 과거 자동차에 머물러 있다. 근데 테슬라는 미래 자동차에 계속 앞당겨 가고 있다. 미래 자동차로 계속 저 멀리서 그 새로운 자동차의 모습을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어요. 자동차의 정의, 컨셉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네. 테슬라 하면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이 OTA입니다. 네. 그러니까 Over the Air라는 굉장히 유명한 무선 소프트웨어예요. 이게 마치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개선하고 업데이트하는 자체 운영 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것을 가장 먼저 도입했고요. 나머지 자율주행차를 꿈꾸는 제조사들이 이 OTA를 계속 도입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재밌게도 OTA 하면 안 돼요. 규제상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업데이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S 센터 가야 돼요. 네. 스마트폰도 업데이트 하려면 AS 센터 가야 되죠. 근데 얘가 스스로 업데이트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동차가 스스로 업데이트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나 자율주행차라는 관점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OTA의 범주가 뭐냐면 사람의 운전 스킬, 운전 습관, 운전 행동, 운전 태도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학습해야 돼요. 그것에 맞게 자율주행하는 그 모습도 바뀌어야 돼요. 그 1000대의 자율주행차가 있다면 1000대 자율주행차가 자기 스타일대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1000명의 운전자에 맞게 맞춤화된 운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운전자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환경도 바뀌잖아요. 새로운 신호등 등장하잖아요. 사고가 나고 아니면은 이 교량을 뜯어 고치는 영역도 있잖아요. 주소도 바뀌고요. 계속 모든 게 바뀌잖아요. 그 바뀌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이해해야 돼요. 네. 그럼 지도가 바뀌었는데 계속 그대로일 것인가? 그러니까
운전자를 포함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실시간으로 반영해야 돼요. 적어도 내비게이션에. 이게 OTA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OTA를 가장 먼저 압도하는 그 기업이 바로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스마트 호출 기능 이런 것들도 OTA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동차 스스로 주차장을 찾아서 주차하는 그런 것까지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발전을 투자하는 그런 노력들 실제 나오는 상품의 모습에서 그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갖고 있죠. 네. 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애플의 다시 할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애플의 iOS 이들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운영체계 OS라고 하죠. 이것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역시 테슬라도 소프트웨어를 담는 그 하드웨어의 역할로서 터치스크린 계기판도 있지만 언제나 인터넷을 무료로 연결할 수 있을 정도의 말 그대로의 자동차 자체가 제공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결국 이 테슬라는 외관도 중요하고 뭐 기능 성능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를 압도하는 기업이다. 자동차는 소프트웨어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자동차에서 비용적인 구조에서 대략 배터리가 얼마나 차지할까요? 전기차다. 특히 자율주행 전기차다라고 해볼게요. 배터리가 얼마나 비용을 차지할까요? 대략 한 40% 차지합니다. 그 자동차의 배터리 빼고 나머지 전장 영역이 얼마나 차지할까요? 한 15, 20% 차지해요. 벌써 전자제품 영역이 절반 이상 차지하잖아요. 그럼 자동차는 기계입니까? 전자제품입니까? 전자제품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 전자제품을 누가 압도하냐 이거예요. 저는 자동차를 이제 기계가 아니라 스마트폰에 바퀴 달고 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여러 차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궁금하시면 경인남 시리즈에서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한번 보시면 더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소프트웨어를 압도하는 기업이 정말 이 자동차 산업을 압도한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테슬라의 행보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리드할 것이라고 보시죠? 그렇습니다. 네. 자율주행 시스템을 리드할 것은 또 누가 될까? 제가 이미 책에서도 구글을 또 다뤘잖아요. 그 구글 웨이모를 또 다뤘습니다. 근데 구글 웨이모가 가장 대표적인 경쟁, 어떻게 보면 많이들 알고 계시는 자율주행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런 영역에서의 경쟁자라고 보통 생각하는데요. 결국 누가 가장 경쟁력이 높을까라는 것을 판단하려면 누가 오래 달렸는가예요.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누가 오래 달렸는가, 누가 데이터를 더 많이 확보했는가. 결국 아날로그 경제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이기 때문에 네. 운전 행태를 이해하는 데이터를 누가 많이 확보하고 있는가인데 이 주행 데이터 면에서 정말 테슬라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데이터의 축적 속도를 이렇게 가져가고 있었는데 하드웨어 1으로, 근데 또 다른 하드웨어로 어떻게 가져가고 있냐면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좀 어려운 표현으로 익스포넨셜 기하학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하는, 이게 초과속입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초과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구글 웨이모를 압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자율주행 시스템 영역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가 압도하고 있다. 결국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우리 인류는 모두 다 자동차를 타긴 타는데 어떤 형태로 탈까인가를 결정할 것인데 그 결정을 누가 한다? 테슬라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서 결정을 한다면 이런 테슬라의 행보를 충분히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테슬라는 또 어떤 미래의 산업으로 가고 있나요? 자동차가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또 바뀔지를 우리 그림 그려봐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중고차를 사든 신차를 사든 그 다음 해야 될 게 뭡니까? 보험 가입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보험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다 이거. 왜?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실수한 거예요? 제조사가 실수한 거예요? 제조사가 실수.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보험을 운전자가 가입해야 돼요? 보험사가 가입해야 돼요? 제조사가.
그렇죠. 제조사가 네. 제가 보험사라고 했습니다. 네. 제가 무슨 퀴즈를 잘 묻는 거예요. 제가 이런 논의를 이미 4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인공지능 포럼이 있고 여기서 인공지능 영역의 경제 전문가, 보험 전문가, 기술 전문가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논의를 이미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동차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어스 얼라이언스죠? 네, 이거 편집 없이 나가주세요. 어스 얼라이언스와 함께 클로즈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스마트폰을 기계를 샀어요. 근데 통신 서비스 가입 안 해요. 이거 전화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네. 그럼 기계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차를 샀어요. 근데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럼 자율주행차가 아니에요. 인터넷을 가입해야 돼요. 네. V2X라고 하죠. 자동차는 수많은 모든 물건들, everything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야 돼요. V2X라고 해요. 네. 모든 것들을 주고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돼요. V2X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와 실시간으로 교신해요. 대표적으로 신호등과 교신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빨간불이야 파란불이야를 얘가 알아야 되잖아요. 인지해야 되잖아요.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도 또 다른 비이클들과 또 교신해야 되잖아요. vehicle to vehicle 또 vehicle to pedestrian 보행자, 그러니까 person이라고 해도 됩니다. 사실은 사람들과도 교신해야 돼요. 수많은 모든 것들과 교신하면서 달리는 게 자율주행차예요. 그 인터넷 가입되어 있어야겠죠. 네. 그럼 이제 만약에 자율주행차를 산다, 완전 자율주행차를 산다. 그럼 어떤 모습일 테냐면 인터넷과 보험이 이미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를 살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 산업도 누가 리드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책의 다른 편에도 썼지만 운전 행태의 이해를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보유한 자.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5분 만에 대출을 해줍니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채무 상환, 태도나 능력을 판단하고 있는 거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원천징수연수증, 재직증명서 제출해야 채무 상환 능력 판단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미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운전 행태를 이해하는 빅데이터를 기초로 맞춤화된 보험 상품을 가장 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누굴까요? 테슬라라는 거죠. 이미 2010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보험을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 기업이 보험 기업인 거예요. 서비스 기업인 거예요. 네. 탈바꿈되는 모습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전기차 충전 사업 이것도 서비스 기업이잖아요. 여러분 전기차로 온전히 대체됐다. 지금의 주유소가 그대로 있을까요? 있으면 말이 안 되죠. 네. 망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진 현상소 찾을 수 있어요? 비디오 대여점 찾을 수 있어요? 동네 서점 찾을 수 있어요? 다 이런 것들이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대전환의 과정에서 주유소가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없어지죠. 그럼 전기차 충전소는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누가 가장 압도할까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요, 슈퍼차저를요, 전 세계 25,000대가 넘게 이미 보급을 했어요. 이뿐 아니야. 제가 설명드리려면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자동차가 바뀌면 운전자 입장에서 뭘 할까요? 운전 안 하고 뭐 할까요? 뭐 보거나 듣거나 그렇죠. 하겠죠.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걸 인포테인먼트 시장이라고 해요. Information and Entertainment. 여러분들은 뭔가를 책을 읽거나 영화를 감상하거나 라디오를 듣고 뭔가 그 시간을 잠을 자더라도 뭔가를 운전 아니고 다른 걸 할 거 아니에요. 운전 안 하고 다른 걸 할 수 있도록 마켓은 대응을 하고 있어요. 네. 통신사들도 엄청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시장, 인포테인먼트 시장을 또 압도하기 위한 준비, 테슬라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도 하냐면 보험 서비스, 또 통신 서비스, 그리고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장까지 테슬라가 다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모습을 여러분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끝으로 테슬라가 반도체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보면 이 기업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요? 예, 2021년에 네. 우리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왔었죠.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 네. 그래서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주가가 폭락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폭증하는데 가동을 할 수가 없어요. 공장이 셧다운돼요. 코로나19 때문에 셧다운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셧다운되는 거예요.
그 현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테슬라는 계속 주가가 고공행진했어요. 왜 그럴까요? 반도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계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이런 겁니다. A 반도체가 있다. 그럼 이거 쇼티지예요. 그럼 B 반도체를 이용하면 돼요. 네. C 반도체를 이용하면 돼요. 쇼티지 C, D, E, F 19개 버전의 반도체를 자기 스스로 제어하면서 그 반도체를 이용해서 규격에 맞게 또 활용할 수 있게 이 반도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계합니다. 반도체 쇼티지 문제에 아무 문제가 없이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도 가격 감가가 덜한 겁니다. 다른 자동차 기업들 감가가 막 되는데 테슬라는 감가가 네.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정말 와, 이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이구나. 네. 이미 자동차라고 정의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car 이렇게 안 해요. 오토모빌 아닙니다. SDV라고 정의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Software Defined Vehicle.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고 정의 내려지는 탈것. 굳이 해석하자면 그래서 SDV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SDV라는 새로운 정의에 부합하게 움직이는 그런 기업 뭐가 있습니까? 테슬라인 테슬라.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전기차, 단순히 자율주행차가 아니라 그냥 여러 면면에서 차원이 다른 싸움으로 그냥 똑같은 싸움을 하면 도요타한테 되겠습니까? 가격 경쟁력 하면 되겠습니까? 규모의 경제로 싸우면 되겠습니까? 테슬라는 속도의 경제로 싸우고 초가속의 경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변화를 여러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